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치 상황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과 중국 사이가 좀 심상치 않네요. 맞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이걸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죠. 네. 최근엔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면서 또 다툼이 격화했는데 이런 와중에 지난달 말에 홍콩의 영자 신문인 아시아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건데요. 네. 소스가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중국 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SNS 내용 중에 이런 우려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은 한 달 안에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사실 일본이 정말로 그랬냐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난주 일본 관방장관이 이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어요. 포토레지스트 관련 무역관리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네. 다만 개별 무역 통제 대응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조금 찜찜하게 끝맺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명시적으로 뭔가 하진 않았지만 네. 뭔가 하긴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실제로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수출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포토레지스트가 뭐길래 이렇게 맞습니다. 중국이 긴장하는 건가 하는 거죠.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성 수지.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화학물질이에요, 일종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기로 풍경을 찍으면 그 네. 풍경이 사진에 새겨지잖아요. 네, 필름에. 그렇죠. 네. 그렇죠. 필름에 새겨지죠. 네네. 그리고 현상액으로 이 사진을 인화하는 건데 필름 사진들은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사진이니까 그렇죠. 좀 보기 어렵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네. 이 포토레지스트가 현상액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실리콘 웨이퍼에 전기가 지나는 길을 그려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식각 공정이에요.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가 널리 알려진 ASML의 심자외선 DUV라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인데 또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가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네. 웨이퍼에 회로도를 그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아주 핵심 소재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포토레지스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일단 우선 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회로도가 그려진 설계도가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토 마스크에 레이저 빛을 투영을 시키고 그 빛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까지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빛을 웨이퍼에 쏜다라고 해서 회로도가 그려지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얇게 바르고 빛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에서 빛을 받은 부분이 녹아서 호음이 생기거나 혹은 응고에서 요철처럼 이게 웨이퍼에 달라붙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판화처럼 웨이퍼에 회로도의 패턴을 새기는 건데 그래서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현상에 비슷한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해 주셨던 거네요. 네. 근데 중국이 뭐든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포토레지스트는 안 되나요, 중국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중국도 만들기는 해요. 네. 다만 사실상 일본의 독주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도쿄호카공업, 그다음에 JSR, 시네츠, 후지필름 같은 일본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네.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폰 다우케미칼이 한 10% 정도인데 네. 나머지 20%가 그 외 기타 등등이라는 거죠. 예. 그 기타 등등의 우리나라의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물론 중국에도 상하이 신양 같은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십수 개의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독주 체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 만드는 게 좀 까다로운가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데 포토레지스트도 만들어내는 반도체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데 쓰이는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엄청 세밀하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때는 수은 램프에서 나오는
나오는 파장이 긴 뭐 G 라인이나 뭐 I 라인 이런 이름의 빛을 씁니다. 네. 여기는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60%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새기려고 하면 불화 크립톤이라고 하는 레이저로 파장이 더 짧은 빛을 쏘는데 네. 이렇게 해야만 뭐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90나노에서 180나노의 레오시 로직 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중국 기업이 열심히 힘내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네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불화 아르곤이라고 하는 레이저로 네. 파장이 더 짧은 심자외선이라고 하는 걸 쏴서 디램이나 그래서 7에서 65나노미터의 첨단 로직칩을 만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극자외선 이걸 쏴서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칩을 만드는데 이때는 일본산 포토 레지스트만 중국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산 디램 네. 그다음에 6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포토 레지스트가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점점 더 세밀한 작업일수록 그 공정일수록 그렇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중국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유가 미세 공정용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건데 반도체 식각 공정을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는 세밀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웨이퍼는 도화지, 그다음에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장의 빛을 쏘는 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토 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특수 잉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식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도화지에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보다 얇은 선. 그러니까 세포나 분자 단위의 크기의 선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붓이 얇아질수록 이 붓에 반응하는 잉크를 만들어내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네. 왜 어려운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심자외선 노광 장비 공정을 한번 먼저 보죠. 네. 이 심자외선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빛이 지나가는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물을 채웁니다. 네. 그러면 물속에서 빛의 굴절률이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빛의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미세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근데 물이라고 하는데 잉크가 있으면 녹겠죠. 그쵸. 네. 녹을 수 있는데 이걸 리칭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에 잉크가 녹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잉크가 녹게 되면 단순히 불량 반도체가 많이 나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오염 물질이 렌즈에 묻을 수 있고 그러면 렌즈의 그렇죠. 비투과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렌즈가 뭐 수명이 짧아지거나 또 망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수천억짜리 노광 장비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본 기업이 만드는 포토레지스트는 물에 녹지 않는 기술이 들어갔겠군요. 맞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포토 레지스트는 물에 거의 녹지 않는데 나중에 특수 용액을 뿌릴 때만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자 단위에서 화학 물질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일본 기업이 속된 말로 조금 넘사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은 이걸 못하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만든 포토 레지스트를 쓰면 수율도 나빠지지만 렌즈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 중에 뭐 이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국산화율이 제로에 가까운 거는 중국의 SMIC나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도 중국 거는 사실 거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믿기 네.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이 리칭 테스트 기준을 만족하는 포토 레지스트 아니면 사실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기계가 망가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더 미세한 작업이 극자외선 공정인데 네. 이건 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EUV 극자외선 공정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이 훨씬 짧거든요. 그만큼 빛의 굵기가 가늘다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EUV 노광 장비 안이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공기에 흡수도 되고 렌즈에도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ASML의 EUV 노광 장비 안은 진공 상태 로 만들고 빛을 투과하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렌즈를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웨이퍼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 건데 네.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 안에 있는 광산 발생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빛에 반응하는 알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밀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반도체 회로가 겹치거나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불량품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잘 따라가고는 있었는데 좀 어렵긴 하네요. 맞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초코칩 쿠키 좋아하시나요? 네, 아우 좋아합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 네. 여기 빗대보자면 네.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무릇 맛있는 초코칩이라 함은 쿠키에 초콜릿이 굉장히 네. 균일하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 쏠려 쏠려 있거나 있으면 안 돼요. 혹은 적정량 대비 부족하거나 많으면 더 맛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근데 그렇게 되면 불량품이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초미세 공정 반도체는 분자 단위에서 선을 웨이퍼에 그리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빛 알갱이 입자가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매우 작아요. 근데 그 정도로 작은 단위 면적의 빛 반응 알갱이 입자를 매우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어렵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정말 중요한 품목이잖아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놨으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당연히 네. 당연한 건데, 근데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또 비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완제품을 출하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뭐 최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빨리빨리 그러면 소진해야 수송을 되겠네. 하고 뭐 입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투입 대기 시간 이런 것까지 따지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남짓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간 내에 다 못 쓰면 이걸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극한의 미세 공정에 쓴 만큼의 뭐 초정밀 분자 구조를 사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쉽게 소재 성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이 지난 걸 그냥 쓰면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포토레지스트의 가격이 1kg당 평균 $500 정도거든요. 네. 이것도 꽤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초미세 공정용 반도체를 만드는 포토레지스트는 훨씬 더 비싸요. 더 비싸겠죠. 네. 그래서 비축을 해놨다가 못 쓰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일본 기업이 주는 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막으면 중국 반도체 공장이 당장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팬데믹 당시엔 2021년에도 그때 시네츠의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조금 줄었겠죠. 그래서 당시 중국 SMRC의 생산이 20%나 감소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2019년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를 수출 통제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포토레지스트랑 불화수소가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인 건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뭐 특화 산업단지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일본산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진 샘켄 같은 그 회사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막 라인에서 테스트를 받는 정도다. 그래서 아직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기에는 갈 길이 매우 멀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래서 뭐 1년 정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건데 뭐 물론 그 미국 듀폰이 천안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지어서 일본 수입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사실 뭐 강력한 무기 있습니다. 그렇죠. 히토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늦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나름 준비를 해놨어요.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에 사실 센카쿠 열도 분쟁, 네. 영토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굴욕적으로 바로 항복을 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쓰는 히토류의 90%가 중국산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산의 비중을 50에서 60%까지 낮췄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히토류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해요. 뭐 기술 발전이 많이 됐나 보던데 그다음에 히토류 비축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 61분에서 뭐 181분으로 늘렸고요. 네. 또 하나 미국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랑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에 관한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악의 경우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기를 막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공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마련을 해놓은 건데
뭐 일본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또 사실 다카이치 총리이기도 해요. 네. 기시다 내각이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면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뭐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과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산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 아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입니다. 네. 그래서 내각에서 이런 일들을 총괄하는 경제안보 담당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경제안보 담당 장관 자리에 있던 게 바로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10년과는 뭐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번엔 일본이 조금 더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국 네. 입장에서는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막으면 네. 화웨이가 만드는 AI 칩뿐만 아니라 뭐 D램 이런 여타 첨단 반도체를 하나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아직은 양국이 노골적인 조치를 하진 않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2010년과는 꽤 다른 양상이 보일 테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마키스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